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업이 그동안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좀 달랑달랑 달고 있었습니다. 네. 쇠락한 대장주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미지를 탈피해서 무언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변했다는 건데 그렇죠. 어떤 부분이 감지가 됐습니까? 반도체랑 또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하게 되면 네. 그냥 소프트웨어다. 네. 많이 쓰고 있는 뭐 오피스 쪽으로만 알고 그쵸, 계시는데 그쵸. 네. 그게 아닙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넓죠, 반경이. 그렇죠. 예. 특히 클라우딩 서비스 쪽에서 아마존을 위협하는 글로벌 2위, 지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회사고요. 예.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수주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국방부 합동 방어 인프라 관련된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면서 네. 특히 아마존을 따돌렸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 AI 쪽으로 기반을 삼으면서 뛰어난 보안성까지 갖고 있다.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평가로 아마 앞으로도 연방정부의 클라우딩 사업 쪽에서 주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관심이 네.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동안 이를 통해서 수주전이 나오다 보니까 뭐 오라클이나 아니면 아마존 같이 뭐 소송전도 계속 이어졌다고는 합니다만 일단 이번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를 강화시키려고 하게 되면 또 필요한 게 데이터 센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예. 투자를 계속 확충하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투자가 다시 증가된다 그러면 바로 서버용 메모리 관련된 반도체 쪽도 이제 정상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뉴스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떤 DRAM 관련된 수요량 추이를 한번 또 지켜보시게 되면은 네. 일단 올해부터 이제 지나가면서 내년까지 나올 때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이런 어떤 데이터 센터가 서버용 쪽에서 다시 투자를 재개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상당히 크겠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모바일 관련된 DRAM 시장보다 더 빨리 내년 같은 경우는 성장할 수 있겠다는 네. 배경들이 네.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 내에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또 실리콘 웨이퍼의 출하량 전망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특히 반도체 제작 관련돼서는 핵심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 쪽에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인 세미에서는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이 2022년 그러니까 즉 앞으로 3년 정도 가게 되면은 그동안 초호황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작년을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어느 정도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서 좀 부진했던 흐름들이 조만간 다시 장밋빛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도 여러 가지 기대와 리스크 같이 공존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수출액이 아직 강하게 턴하지 못했다라는 관점이지만은 이번에 SK 하이닉스의 IR에서도 밝혔듯이 재고는 많이 줄고 있다라는 관점들이 다시 또 대두가 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 가격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인텔 중심으로 CPU가 새로 나온다. 그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같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또 어제 나왔던 중국의 반도체 굴기 네. 또 추가로 자금을 조성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에 대한 구축이 이를 또 수요를 이끌 것이다 라는 관점들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인텔이 진출한다라는 뉴스들도 또 한번 여름 때 강하게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오는 가격만 보게 되면은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세는 주춤하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변화가 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당장의 현실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디램 현물 가격이나 낸드 현물 가격 모두 다 아직 하향 정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반등을 하게 돼야 네, 일단 네.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현물 가격 자체가 여전히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만약에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그보다 더 빨리 뛸 수는 있겠다. 속도가. 그렇죠. IT 기업이고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이를 먼저 선반영하는 측면들이 높다는 쪽에서 최근의 움직임의 동향이 그렇게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어떤
개연성에 기반해서 나오는 업황의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관점 쪽에서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쪽으로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 사업이에요. 신성장 동력을 장착한 이후에도 호실적 기록하다 보니까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반도체 업황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중장기 행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글로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지금 양자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유럽, 우리나라 계속적으로 이 기술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 그런 건지. 근데 이제 변동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예. 네, 양자 기술하게 하자면 또 네.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어려워하실 줄 모르는. 그렇죠. 네, 자세한 개념은 사실 네.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 저희 같은 문과생들은 또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기술을 어떤 기피하는 것보다 네. 이게 어떻게 쓰일 것이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또 양자 기술 관련된 쪽의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배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진이 미국의 IBM 쪽과 함께 양자 상태를 정밀 제어하고 관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자 관련된 쪽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서 뭔가 제어가 가능하다는 관점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높아졌다. 예.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두 번째로 구글의 과학 전문지가 네이처에 양자 지상주의에 대해서 중대 발견을 했다라는 쪽으로 어떤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자 관련된 컴퓨터, 특히 슈퍼컴퓨터로 10,000년 정도 걸리는 어떤 연산을 약 3분 만에 해결이 가능하답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속도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연산 능력을 바탕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쪽은 상당히 무궁무진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글로벌 각국들도 신경을 쓰면서 삼성전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특히 그 아랍에미리트의 국부 펀드 운영사와 동반적으로 미국 양자 컴퓨터 관련 스타트업에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650억을 투자를 했던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그룹 입장 쪽으로는 이제 반도체나 휴대폰, 바이오 쪽으로 기존의 사업 경쟁력을 좀 키울 수 있겠다라는 네, 네.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이 양자 기술을 활용해서 가장 또 부각을 받는 게 양자 암호통신이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이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블록체인이 오히려 이쪽을 대체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약세를 보이다가 또 시진핑 주석의 말 한마디에 또 반등하고 하는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들이 예, 나오기 예. 시작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두 블록체인과 양자 암호 기술이 어떻게 보면 대체제가 아니다. 둘 다 동반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암호 키를 탈취 시도를 하려는 쪽에 어떤 해킹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즉각 변형이 된답니다. 그런 쪽에 대한 기술이 이 양자 암호 통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 서비스 쪽에서 저희가 많이 쓰는 금융 공인인증서나 아니면은 뭐 또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이런 예. 보안이 필요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발걸음은 또 이쪽에 대해서도 커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2025년 가게 되면 세계 시장이 한 9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자 정보통신 관련돼서 그래도 양자 통신 기술보다는 양자 컴퓨팅 기술보다 양자 통신 기술 이 두 가지 축으로 해서 가장 또 많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네. 기대감이 네.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관련주가 지난주 말부터 같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과 그렇죠. 함께 네. 또 뭐 우리로 코위버 그리고 우리넷, 옵티시스 이런 종목들이 같이 또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의 강세도 이끌어지고 있는데 네. 게다가 이런 부분들이 또 5G와 관련된 SK텔레콤과 연관성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암호기술 연구센터를 독자 개소했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은 옵티시스 같은 경우는 회사가 공시를 했습니다. 뭐요? 우리는 네. 양자기술 응용 제품을 개발한 적이 없다라는 쪽으로 네. 오히려 의례적으로 이런 또 공시까지 낸 만큼 일단 기대감은 커지는 반면에 아직 실체적으로 확인할 부분들은 좀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제한적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최소
어떤 상용화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30년도 걸릴 수 있겠다라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아이고, 있는 만큼 예. 아무래도 지금은 기대감을 반영한 어떤 선반영된 테마주다라고 관점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단기적으로는 테마주의 초기긴 하지만은 그래서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은 그렇죠. 예. 아무래도 실적과 관련해서 연결시키기에는 아직 좀 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양자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활용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상화폐와 적일까라는 부분에서는 대체제는 아니다라는 시각도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마주가 들썩이지만 아직 시기는 초기다. 이게 관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보시고 트레이딩 관점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참고해 보세요.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